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권분석 전문 컨설턴트 유경희입니다. 창업은 시작이지만 성장은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상권을 읽고 경영을 진단하고 소비자의 마음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정책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내 사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365의 정책정보 올가이드와 소상공인 대시보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지원사업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내 점포의 성장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차 시 학습 목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365에서 제공하는 정책정보와 대시보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둘째,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직접 찾고 신청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책정보 올가이드 기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내 업종이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소상공인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매출, 업소수, 인구, 상권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단순히 정보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진행합니다. 먼저 정책정보 올가이드와 소상공인 대시보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본 뒤에 실습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소상공인24와 연계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자신의 업종, 규모, 조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정책정보 올가이드에 모아 소상공인이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어주고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책정보 올가이드 메인 화면입니다. 먼저 상단에는 검색 필터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 소관기관, 업종 등을 선택하면 나에게 맞는 해당되는 사업만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키워드 검색창을 활용하면 원하는 사업명을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지원사업 리스트가 카드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각 카드에는 사업명, 주관기간, 신청기간, 그리고 마감까지 남은 날짜가 디데이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신청 우선순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 썸네일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관심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 플랫폼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여러분, 정책정보는 지원사업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정보를 먼저 알고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선점하게 됩니다. 정책정보 올가이드를 잘 활용하셔서 기회를 선점하시는 소상공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안양시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소상공인 365 플랫폼입니다. 자, 정책정보 올가이드에서 지원사업 안내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원사업 안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 소관기관, 업종 등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카드 형태의 사업을 보시면 신청 가능한 날짜와 신청 대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025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프리인큐베이팅 Y스타 모집 공고가 있는데요. 2026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실 분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신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창에 보이는 사업은 전국 단위 사업이고요. 저는 경기도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명에서 경기도를 선택하시고요.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에서 비상조 오피스 지원 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네, 가까운 시흥에서는 소상공인 공동 판로 개척 사업 모집 공고가 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산업기술보호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경기도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자, 지역명에서 안양시가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 안양을 넣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안양시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모집 공고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안양시 소상공인 컨설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4와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안양시 상권 활성화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는 것과 지원 대상이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이 사업을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첨부 파일 확인하셔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 업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직접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정보 올가이드 하나면 지원 사업 찾기 참 쉽겠죠? 다만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지원 사업 공고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검색되는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지원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 관심 분야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알림 설정이나 즐겨찾기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업종과 상황에 맞는 지원 사업이 공고될 때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전략적 준비 도구로 활용하실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시보드입니다. 소상공인 대시보드는 소상공인 통계와 상권 통계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시각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통계와 상권 통계는 성격과 활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먼저 소상공인 통계는 이미 집계된 전국 시도 단위 통계를 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역 단위의 시장 전체 흐름과 경기 지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의 도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권 통계는요, 사용자가 직접 지역과 업종, 조건 등을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검색형 분석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상권이나 특정 상권 단위로 약간은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상권이나 업종의 세부 현황을 직접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시보드는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을 보는 데 유용하고요. 상권 통계는 내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점포 운영 전략을 세울 때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의 소상공인 대시보드의 상권 통계는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보도,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즉, 상권 통계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소상공인과 시장의 현황 진단을 위한 실무용 자료로 활용하시고, 정식 보고서나 연구용 공식 데이터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대시보드의 주요 메뉴와 기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통계의 주요 메뉴는 매출 통계, 업소 통계, 인구 통계, 소상공인 지표입니다. 매출 통계는 지역별 평균 매출과 증감 지역을, 그리고 업소 통계는 업종별 업소수, 월별 업소수 추이, 그리고 인구 통계는요, 지역별 인구수, 연령별 유동인구를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지표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 가계대출의 흐름, 그리고 BSI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BSI는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지표라서 숫자 하나로 분위기를 단정 짓기보다는 최근의 추세와 다른 지표와의 방향성, 일치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권 통계는요, 매출 추이, 업소 현황, 인구 현황, 인기 상권 랭킹으로 각 메뉴 항목별로 선택한 지역의 해당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통계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데이터인데요. 첫째, 전국 평균 매출은 약 2,700만 원대로 전월 대비 약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원, 인천, 제주는 증가세가 뚜렷하고 서울,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소매업이 가장 많아 경쟁이 치열하고 교육, 숙박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틈새 시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업종별 매출은요, 소매, 음식, 서비스 업종이 상승세이고 교육, 숙박은 변화가 크지 않아요. 넷째, 유동인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3월이 가장 많았다가 5월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실사지수는요, 3, 4월에 정점을 찍었고 6월 이후로는 하락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상공인 통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 고객 흐름을 알고 전략을 세우는 지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시보드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매출 통계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전체 매출 평균이 약 2,700만 원으로 전월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는 가평군, 여주시, 양평군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수도권 외곽 지역의 소비 회복이 뚜렷해 보입니다. 반면에 의왕시와 하남시는 3%대 증가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표를 통해서 내 지역 매출 흐름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월별 매출 추이를 보면 2024년도 12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계절적 비수기 없이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업종별 매출을 보면 소매, 음식, 부동산, 숙박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 교육 업종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업종별로 매출 흐름이 다르게 움직이므로 내 업종이 성장 국면인지 정체 국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증감률 상위 지역은 가평과 여주, 양평 등이고요. 매출 증감률 하위 지역은 평택, 안양, 성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별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소 통계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평균입니다. 첫째, 전국 업소 수는 약 310만 개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가 0.2% 증가하며 가장 활발한 창업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이나 충남, 경북 등의 일부 지역은 변동이 거의 없는 정체 상태입니다. 즉, 대도시와 관광지는 여전히 창업 수요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셋째, 업종별로는 음식업과 소매업이 가장 많아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업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부동산과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시장 규모는 작지만 경쟁 강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업소 수 추이를 보면 최근 1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25년 5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창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구 통계입니다. 역시 2025년 5월 기준 전국 단위로 보겠습니다. 첫째, 전국 총 인구는 약 5,100만 명으로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령대별 유동인구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노년층 소비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 운영 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요일별로 보면 주말,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맞춘 할인 행사나 이벤트를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시간대별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활발하고 저녁 시간대에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반면 새벽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영업시간이나 마케팅 타이밍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간 남성이 여성보다 꾸준히 더 많은 유동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통계는 단순히 몇 명이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연령대와 성별이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활용해 영업시간,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에 연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소상공인 통계의 마지막 소상공인 지표입니다. 역시 2025년도 5월 기준 전국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전국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67.6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비 심리가 안정적이지만 대구와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소비 여력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가계대출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타 대출도 일정 수준 존재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넷째, 기업생멸 통계를 보면 활동기업은 늘고 있지만 신설기업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는 새로 창업하기보다는 기존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체감지수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망지수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입니다. 즉, 매출지표만 보면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비용 부담과 경기 둔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지표는 단순한 경제 상황 수치가 아니라 고용과 소비, 기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내 사업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상공인이 통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상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동인구, 매출 흐름, 경쟁 점포수, 소비 트렌드는 계속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1번가에서 20대 유동인구가 줄고 40대 이상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서 메뉴와 마케팅 전략도 반드시 바꿔야겠죠. 둘째, 경쟁 상황도 늘 변합니다. 신규 점포 개업, 기존 점포 폐업, 프랜차이즈 진출 등으로 경쟁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소 통계와 업소 현황을 확인해야 내 업종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소비자 트렌드와 수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통계, SNS 분석, 핫플레이스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 키워드에서 사진, 분위기가 많이 언급된다면 카페는 음료보다 인테리어나 포토존에 투자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계 데이터는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매출 추이나 소상공인 지표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반대로 인기 상권이나 트렌드 데이터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대시보드와 상권 분석 리포트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경영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즉,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가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데이터 활용,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정보 올가이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대시보드에서는 매출, 업소, 인구, 경기 지표를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내 업종과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영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권통계에서는 지역과 업종별 매출, 업소 현황, 인구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창업의 입지 선정이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양시 상권분석 시스템 활용 교육 마무리합니다. 이번 강의는 단순히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이 스스로 데이터를 활용해 더 나은 길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내 가게의 위치와 고객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물론이고 안양시 전체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권분석 전문 컨설턴트 유경이었습니다.